이제 불어서 이산화탄소가 넘어가서 이제 문자로 이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해놓은 번호로 문자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연기 되게 못하다. 실제로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좀 다쳤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전방지 좀 펴볼까? 랜덤한 시간으로 올린 겁니다. 아유, 참 좋겠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개발 결과 분석의 기능 흐름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우 차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졸음운전 방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결과 분석, 기능 분석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굉장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줄 알고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센서별 차량 내부 데이터입니다. 알코올 센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차량 내부에서 평균 수치가 0.0045% 정도였고 운전자가 음주했을 때 수치가 0.015% 정도였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때 그 음주 측정기가 저희 구매를 해서 불어봤는데 한 0.0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라고 분명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숨을 아주 크게 불어내신 거기 때문에 저런 0.06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고 저희 장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입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수치가 좀 낮게 나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2 센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서 평균 수치 1인일 때 1000, 2인일 때 1500, 3인일 때 2000인데 이제 1500에서 2000 사이에는 실제로 뭐 차 안에 있는 인원들이 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창문 개방 시는 900ppm 정도, 그리고 환기 시 CO2 농도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센서의 한계로 2000에서 이제 1600까지 한 1분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데이터를 냈습니다. 환기 시에도 호흡을 불면 1800에 도달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실험을 진행한 차량은 K5 3세대, 아무래도 저희가 보편적으로 세단 차량이 많기 때문에 세단 차량에서 진행했습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명이 다 이 장치를 착용하고 실제로 그 이제 뭐 강의실 뒤에 강의실 데이터도 나오겠지만 차량 내부에서 실제로 다 착용을 하고 재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이쪽입니다. 2에서 6, 2에서 5, 2에서 6, 2에서 5, 1.5에서 3.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 기본 센서와 고개 사이의 수치나 고개치수로 줄어드는 수치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 1.5, 최대 6을 코드에 넣고 그리고 그때 그걸로 이제 시연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센서별 강의실 데이터입니다. 강의실에서 평균 이제 알코올 센서의 수치는 0.0047이었고 운전자 음주시 수치가 0.0114입니다. 똑같이 소주 한 병 0.06% 기준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CO2 센서 같은 경우는 밀폐되지 않은 강의실 공간의 평균 수치가 약 890에서 990 ppm 정도, CO2 농도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00에서 1400까지 한 40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픈 스페이스다 보니까 호흡을 차 내에서 한 번 불어도 확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을 불어야 이산화탄소 센서가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시연할 때 만들어 놓은 장치에 다 앉아서 해봤는데 이것 또한 거리가 약 2에서 4, 3, 6, 2, 5, 1, 5 해서 최소 1, 최대 6 정도 해서 이제 요거 아까 요거 데이터랑 해서 이제 요거 코드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 감소 값은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알코올 센서 같은 경우에는 0.03% 이상을 감지하고 CO2 센서 같은 경우에는 1800 이상 감지, 소리 감지 센서 90dB 이상 감지, 초음파 거리 센서는 아까 저희가 그 스케일링한 그런 거리 값으로 거리 감소를 감지하는지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다 만족했고요.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사실 세 가지 정도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수치다 저런 수치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정말 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자기가 만든 장치로 실험을 해보면서 나오는 값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아이디어 설정 시 정확한 구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암을 초기에 설정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이렇게 실험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초음파 센서 위치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 센서 위치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음 구상이 정확하지 못했다 보니까 자꾸 외암 쪽에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말썽을 좀 부렸었고, 회로 같은 경우도 중간에 소자 교체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초기 아이디어 설정 시 정확한 구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역할 전문성의 중요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래밍 파트,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겠지만 그 프로그래밍 파트는 프로그래밍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프로그래밍도 하고 외암도 하고 뭐 회로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떨어졌고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꼭 이런 강의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설계를 할 때 이 세 가지 정도 가져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확실한 음주운전 예방, 확실한 졸음운전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이제 보완해야 될 점으로 꼽아봤는데요. 이 네 가지 정도를 하면 좀 확실한 음주운전 예방과 확실한 졸음운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장치의 초소형화입니다. 제가 아까 제한 조건으로 넣었지만 저희는 이제 환경상 아두이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회로같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서 그 정도의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돼서 전문성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된다면 장치를 초소형화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사고가 나도 절대 위험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도 비슷한 내용이죠. 정밀하고 정확한 소재 사용. 이제 뭐 아두이노 센서에서는 그냥 이산화탄소 이렇게 감지되고 안 되고 정도를 사실 판단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주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한 소재를 좀 더 사용하면 확실하게 더 좋은 장비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많은 데이터 확보입니다. 아까 같이 저희는 5명의 데이터로 했지만 실제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 더 좋은 장비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안전벨트와 일체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한 조건에 넣었지만 차량 그 시동과 동시에 전원 넣을 수 있게끔 뭐 안전벨트가 일체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참고 문헌이고요. 부품 목록입니다. 뭐 저희는 돈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합계 한 34만 4천 원 사용했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조 되냐?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가족 보자. 왜안 나가냐? 초 정도 소리가 유지가 되면
또